안녕하세요. 오늘 볼 것은 이겁니다. VF171EX 나이트메어 플러스 EX라고 하는 마크로스 프론티어에 등장했던 주인공 기체입니다. 어쩌다 보니 주인공 기체가 된 기체입니다. VF17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현실의 F117을 베낀 그 전투기인데, 베꼈다고 하면 이상한가요? 참고로 한 전투기인데 그것의 업그레이드? 아니면 양산형? 뭐 그런 VF171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나이트메어 플러스죠. 나이트메어가 있고 나이트메어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EX를 한 번 더 붙여서 나이트메어 플러스 EX라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이름이 된 기체입니다.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플러스 EX. 일단은 주인공기라서 컬러링은 좀 히로익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사오토메 알토 전용 컬러죠.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컬러로 된 기체는 이거 한 대만 등장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부 청색 비슷한 녹색 계열의 굉장히 칙칙한 색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에 타던 당시에 주인공 알토는 나름 소대장 정도 되기 때문에 부하들도 있었거든요. 같은 VF171EX를 탑승하는 부하들도 있어서, 부하 중 한 명 이름이 마루야마라는 사람인데, 그 마루야마라는 친구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느냐면 혼합 한정판으로 이 VF171EX가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알토기에도 특별한 마킹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루야마기에는 애니메이션에도 나와요. 여기에 쉐릴 일러스트가 마킹되어 있습니다. 좀 특수한 기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순식간에 폭발하니까 애니메이션에선 아무 화려하지 않습니다. 두두두두두. 이거 고정 좀 애매해요. 여기에 끼웠을 때. 그럼 여기에 장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떼어서 뭐 좀 번거로운 그게 있으니까요. 이거 대좌가 들어있는데요. 대좌, 베이스, 받침대, 뭐 세 가지 말로 부르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좀 다르게 조립해서 파이터 형태, 그리고 배틀로이드 형태, 가워크 형태 전부 장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좋은 대좌 베이스 조인트예요. 그리고 조인트? 어쨌든 이 바닥면은 마크로스 F 시리즈는 여기에 SMS라고 하는 PMC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 경우는 SMS 소속이 아니라 보통은 SMS 소속이었지만 이걸 타는 경우에만 신통합군 소속으로 주인공 소속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킹이 없습니다. 좀 손해본 느낌이에요. 이런 소속 마킹도 전부 새롭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노즐, 추력 편향 노즐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이 기체에 있어서 좀 굉장히 불만스러운 점이라고 하면 변형 기믹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억지 부려서 변형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트랜스포머도 보면 가끔 플라스틱 탄성어로 타고 넘어가야 하는 불합리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표면 처리 면에서도 좀 아쉬운 게, 완성품 로봇 피규어라기보다는 장난감의 연장선 같다고 해야 하나? 좀 굉장히 좀 장난감 같아요, 생긴 게. 이 플라스틱을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표면에 자글자글하게 실기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개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건프라 보면 건프라 봉지에 넣어놨는데도 여기저기 막 찝혀서 막 끓긴 자국 있는 경우 있잖아요. 데스 사이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좀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게 온몸에 다 있는 그런, 한창 전투하다 돌아온 그런 기체예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주 간단히 격추되어 버렸는데, 이거 별로 활약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에서. 그 오즈마라고 하는 이 친구의 상관하고 싸우는데, 그 상관이 그런 급조한 기체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기체를 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알토도 조종하다가 역시 이걸로는 뭐 안 되나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기체를 버려요. 그리고 다시 VF-25 메사이어로 다시 탑승하고 출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소속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신통합군이고 다시 SMS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신통합군이 원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대통령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대통령 딸이 있고, 그 딸이 오즈마라고 하는 이 녀석 알토의 상관하고 약간 썸씽이 있는데, 이 여자의 약혼자인 레온이라는 그 버섯머리 남자가 있거든요. 군 쪽 사령관 비슷한 사람인데, 그 녀석이 쿠데타를 해서,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은 그런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키면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그런 쪽에 가담해서 핍박받는 싸움을 전개하잖아요. 근데 알토는 꽤 쿨하고 멋진 녀석이라서 바로 신통합군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암살에 관한 어떤 음모를 파헤치는 건 얘네 상관인 오즈마가 탈영한 다음에 전부 증거를 모아서 나중에 진실을 밝혀내요. 알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워 먹습니다. 굉장히 멋진 녀석이에요. 현실적인 우리들 같은 녀석이죠. 그런 부분에서만. 근데 사실 그때는 좀 주인공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긴 해서 셰릴이나 랑카랑 그 걔네들이 되게 좀 신통합군 그쪽에 좀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뚜껑 파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끼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 변형이 아닌데 이거 그냥 빼서 버리세요. 근데 지금은 리뷰니까 보여드리려고 달아놨어요. 콕핏 해치가 열립니다. 콕핏 해치가 열리면 안에 사오토메 알토가 타고 있습니다. 도색도 잘 되어 있어요. 이 기체의 스케일은 60분의 1 정도 되는데 프라모델은 72분의 1이죠. 프라모델은 전투기 모형 쪽 스케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쪽은 건프라 피지 스케일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랜딩 기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완전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프라에서는 다른 건 잘 해주는데 이런 랜딩 기어는 전부 갈아 끼워야 하잖아요. 근데 마크로스에서는 꼭 재현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프라모델 쪽에서는 재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목소리가 지금 좀 칼칼해진 건 수분 보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파 이렇게 빼야 합니다. 뭔가 잡을 만한 게 없다는 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거 후크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바퀴가 단단한 고무예요. 말랑거리진 않습니다. 지면에 굴릴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맞닿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잘 안 굴러가요. 그래도 실린더 같은 것도 비교적 괜찮은 느낌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이 아니구나. 따라다라단 딴딴 따라다라단 둔둔둔 따라다라단 딴딴 따라다라단 둔둔둔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봉!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애매함을 보십시오. 이 대각선 사선 진 거 보세요. 굉장히 애매하게 비트로 잡아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원래 빠지면 안 되거든요. 배틀로이드 변형할 때 빼는 건데 아무튼 빠지면 다시 끼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당겨야 앞으로 꺾을 공간이 생기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밀어 넣는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발목을 끝까지 쭉 당겨 놓아야 합니다. 튼튼하니까 약간 넘어뜨려도 안 부셔져요. 엉뚱한 곳에서 부셔지거든요, 이런 건. 다이캐스트 같은 데가 부러지거나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변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그거죠. 급브레이크 밟을 때 푹 하고 멈출 때 쓰는 그거고 여기에서 팔도 빼야 합니다. 이 팔이 좀 애매하단 말이지. 아까 이야기한다고 한 게 이거거든요. 먼저 날개를 접습니다. 날개를 접는 이유는
변형할 때 공간을 좀 만들어야 해서. 그리고 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 핀 같은 거 뭐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설계가 지옥 개판 설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로봇 디자인은 멋있거든요. 지금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좋은데 이 변형 기믹이 좀 개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판이 세모 부분이잖아요. 이게 좀 벌써 들어가 버렸는데 빼기도 힘들고 넣기도 힘들고 그래요. 이렇게 중간에 돌아가는 축이 하나 박혀있는 삼각판인데 이걸 밀면서 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넣거든요. 여기까지 넣어야 이게 빠지고, 그래서 생긴 공간으로 이 팔관절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그냥 봐도 박살나게 생겼죠. 한 달 정도 안 만지고 있다가 변형하려고 하면 이거 까먹고 바로 잡아당겨서 부지직 하면 이게 튕겨 나가면서 좋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놓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손 부분 재밌습니다. 먼저 고정핀을 빼고 여기에서 팔 길이를 줄입니다. 그러면 손이 조금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처음에 빼기 굉장히 힘든데 뭐 몇 번 빼면 잘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빠져줬으면 좋겠구나, 친구야. 이렇게 빼면 끝까지 잡아당긴 상태에서 다시 스토퍼를 걸면 돼요. 그러면 손이 들어있는데 손가락이 트랜스포머 가동을 합니다.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그리고 이거 엄지라고 해야겠네. 엄지, 검지, 나머지 이렇게. 그리고 어깨 관절을 미묘하게 약간씩 바꿔주세요. 축 처져 있던 어깨 관절을 중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내려오게. 와, 이런 설명 다 하면 한 40분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다 하는 리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관절 위치를 조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다시 스토퍼 빼고 같은 거 2번 하기, 반대쪽도 똑같이 조립하세요 같은 그거. 이런 부분 편집하는 게 맞는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워크가 변형 완료되었습니다. 가워크. 날개도 펴야죠. 날개를 펴면 이 부분이 텅 비거든요. 굉장히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건포드라고 하는 총이죠. 여기 게틀링이 달려 있어요. 이걸 쏘면 이게 다르르르륵 돌아가면서 나가거든요. 고작 이 정도 구경으로 다른 기체를, 에너지 변환 장갑 같은 걸 달고 있는 기체를 터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무기인 거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건프라처럼 홈이 있고 핀이 있고 해서 끼워서 맞추면 되는데 이게 끼우기가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당히 손에 쥐어주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이걸 딱 끼우려고 하면 팔 부분하고 간섭을 엄청 받거든요.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악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쥘 수는 있으니까 저는 큰 불만은 없었어요. 고정선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저는 이런 손이 있는 이상 이걸 사용하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가워크라는 거예요.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디자인 같은데 이 상태에서 날아다닌단 말이지. 그럼 일단 이걸로 나는 거죠. 공중 부양하는 방식으로 호버 비슷하게 나는. 그럼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이 아니잖아. 아까도 한번 했는데 또 변형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매한 핀을, 이 흰색이 핀이에요. 이걸 뺍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저절로 빠지던 이거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여세요. 이걸 열지 않으면 이게 또 고정이 안 됩니다. 고정이 아니라 안착이 안 됩니다. 이 랜딩 기어가 참 위태롭겠죠, 현실에서 이런 게 있다면. 그 다음 이렇게 이게 변형 구조 같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계도 그렇고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형하게 만들면 너무 위태롭게 되어 있어서. 근데 로봇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꽂혀있던 다이캐스트를 당겨서 이 축을 벌리는 거죠. 근데 이 다이캐스트 축도 대칭이 아니에요. 여기 축은 두껍고 여기 축은 얇아서 이 축 핀이 여기 있는 두꺼운 축에 건프라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이 핀이 부러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참. 한 번 변형시킬 때마다 이 기체의 수명이 한 석 달 정도씩 줄어드는 기분을 받거든요. 그 다음 이거 늘려놓았던 거. 대체로 가와크 때 늘려놓았던 건 다 집어넣어요. 다리 부분. 이러면 좀 안정적인 다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이 커버와 이 커버와 이게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등과 결합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 동체 부분에 콕핏 부분도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먼저 돌려야 돼요. 지금 이 머리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이 애매하게 생긴 이 목 전체를 돌립니다. 돌아간 건가요? 이 목을 돌리면서, 자, 돌아가려. 목을 돌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한 칸 빼요. 이거 연질 하고 경질 2개 들어있는데 저는 무조건 연질을 씁니다. 왜냐면 박살 낼 것 같아서. 이렇게 목이 빠집니다. 하지만 원래는 빠지면 안 돼요. 뽑은 김에 볼까? 멋있게 생겼죠? 발키리 쪽 머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머리예요. 뭔가 좀 보수적으로 생겼단 말이지. 이 로봇 형상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할까? 발키리는 거의 좀 가늘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게 있잖아요. 다리만 엄청 길고, 그리고 팔 부분도 엄청 가늘고. 근데 얘는 팔도 좀 두껍고 그게 신뢰성이 좀 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노선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위태로워 보여서 멋있는 기체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SV51이던가 그런 건 엄청 위태롭게 생긴 디자인인데 그게 또 멋있고. 이렇게 지금 이게 들어간 상태고, 이 미묘하게 살짝 뺀, 그럼 걸리는 게 있어요. 딸깍하고. 근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작은 판, 이것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간당간당 하는데 이 사이로 콕핏을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방해를 하거든요, 이 판이. 그러니까 잘 우겨서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면서 이 콕핏 밑에 보면 검은색 블록이 있는데 이걸 세워요. 또 변형 하나는 참 불건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부터 할까? 여기 뒤에 보면 여기를 밀면 딸깍 끼워지거든요. 그걸 끼운 다음에 이거 하면 땀 엄청 나는데 오늘은 에어컨 틀었으니까 괜찮아요.
어지간한 운동입니다, 이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거, 중앙이. 그래도 일단 공간을 좀 가리려고 노력한 카와모리 선생님 대천재. 이렇게 한 다음, 이건 이렇게 접는데, 이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양쪽에 따로 달려 있어서 이걸 동시에 다이캐스트 파츠를 우겨서 접어야 하는데, 이걸 접는 건 쉬운데 나중에 펼 때 좀 짜증납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짜증난다고 하는 게 이걸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 정도 어려운 건 상관없다고 봐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짜증나는 면이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쟤 좀 짜증나는 녀석이지만 싫지는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곳 2점 지지 방식으로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면 고정이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날개도 접고, 날개를 안 접으면 좀 휑해 보이는 게 있어요. 원래 접게 되어 있긴 하고, 이렇게 접어야 좀 동체가 꽉 찬, 근데 이런 각도로 보면 엄청 없어 보인다. 허수아비 같아 보이네요. 여기도 펴는 거거든요. 이걸 펴면 안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가림막으로 뭔가 안에 에어 인테이크 같은 거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71 시리즈의 이 고유의 이 멋을 굉장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특수한 계열이에요. VF17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한 단계 전 기체인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좀 달라서 좀 묵직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 그리고 컬러링도 상당히 좋죠. 사오토메 알토 컬러링. 흰색 바탕에 검은색 그리고 빨간 포인트 들어가 두루미 같은 색깔의 이 느낌. 우리 같은 학예 일족들은 이런 컨셉의 색상 배치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다지 보여드릴 만한 게 더 이상 없네요. 여기에 있는 고관절 블록을 통째로 움직여서 가동시킬 수도 있고, 이 앞부분만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무릎 앉기는 좀 어려워요. 이 길이 같은 게 좀 있어서. 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멋있다는 그거 말고는. 사실 발키리 시리즈가 좀 그래요. 변형하고 나면, 변형하기 전에도 그냥 장식용인데, 변형하고 나도 그다지 어떻게 가지고 놀기가 좀 무서운 그런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와는 약간 다르게 좀 섬세한 애들이라서. 트랜스포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트랜스포머는 근데 변형하고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걸 굴린다고 생각하면 좀 엄두가 안 나죠. 저는 근데 좀 막 가지고 놀고 싶어서 이거는 큰맘 먹고 구입했던 거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중 하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 마음껏 장난감으로 삼으려고. 그게 좀 그래요. 좀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인데, 이런 장난감이 비싸잖아요. 건프라도 그렇고 완구도 그렇고. 괜히 뭐 완성품 피규어니 무슨 키덜트 어쩌고 하면서 묻혀 놓아가지고 굉장히 좀 섬세하게 뭐 장갑 끼고 막 만져야 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것도 뭐 그 사람의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완구답게 만지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오토메 알토. 내 녀석의 어쩌고 할 말이 생각 안 나네. 너무 장르가 다르잖아요. 마크로스랑 옵티머스 프라임은.
어쨌든 사우토메알 2의 주목을 받아라. 뿌아! 뭔가 찰지게 들어가는데 펀치가 굉장히 괜찮은 느낌인데, 이 목이 좀 관절이 헐렁헐렁하니까 이걸 때리면 저절로 이렇게 이 맞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하나? 사우토메알 2에게도 반격 기회를 주도록 하자. 으아! 이거 봐요. 옵티머스는 돌덩어리 같은 맷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 따위가 가벼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끝까지 뭐 문장을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벌써 지쳤어요. 변형시키느라. 되돌릴 생각도 안 드네요.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 상체 근처가 좀, 상체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고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프라모델로 안 나오려나? 프라모델로 나오면 많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건담 만들던 사람들도 바로 아무 어떤 저항감 없이 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담 비슷한 턱도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담 중에 이지리트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눈 부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 아까 보고 다 아셨겠지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서 완구틱한 클리어이긴 한데 뭐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사탕 박아놓은 것 같죠? 히잉 포즈입니다. 히잉.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 포즈. 타닥 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 타닥 타닥. 잘 안 움직이는 것 치고는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기체라는 걸 여러분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안 움직인다기보다는 움직이기 겁난다는 것에 가깝지만, 특히 이 고관절, 이 막대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꼴을 보십시오. 이게 고정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러잖아요. 굉장히 다리가 가벼운 친구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할 점은 있는 것 같고, 뭐 이건 재판도 안 하니까 좀 그런데, 재판 한번 하면 괜찮으면 구입해보세요. 이거 초판 가격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최근 초합금은 괜히 어설프게 리뉴얼해서 비싸게 받으니까. 그리고 재판 하더라도 혼의 판정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구입해 보시죠. 변형 기믹 면에서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형이 좋으니까 만져볼 만한, 저는 좋아하는 기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총을 안 들려주었는데 총을 들려줘 볼게요. 가와크 때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이 총 끝부분에 이거 있어요. 이 별거 아닌 이거. 좀 무리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V 건담에 나오는 그 빔 스마트건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빔 스마트건 아니었거든요. 옛날 이름이 메가빔 라이플인가 메가빔 캐논이었던가. 그런데 빔 스마트건으로 이름 변했으니까 누가 빔 스마트건이라고 하면 아는 척 조금 하도록 해요. 별로 써먹을 데도 없는 지식입니다. 그냥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바이.